안녕하십니까. 예스민 뉴스 김다연입니다. 한 주간 이민 소식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합법 체류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인구 통계 자료 분석 결과 미국 내 거주 외국 태생 인구는 4,470만 명이고 이 가운데 3,380만 명이 합법 이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법 이민자를 분류하면 시민권자 1,980만 명이 영주권자 1,190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합법 이민자를 제외한 외국 태생 체류자의 구성은 불법 체류자가 1,100만 명,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는 210만 명으로 나눠졌습니다. 외국 태생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1890년의 14.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당시 외국 태생 이민자 수는 920만 명이었습니다. 이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매년 외국인에게 합법 거주 신분을 부여하는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내용을 담은 연방 상원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반적인 이민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영주권을 받는 합법 이민자 수는 100만 명 수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 스폰서입니다. 2015년도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105만 1,031명 가운데 65%가 시민권자나 기존 영주권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인척 신분 중 배우자가 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모 13%, 미성년자는 6.3%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이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새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시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새 이민 정책의 핵심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국에 정착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 결합을 통해 줄줄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기존 시스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 성과주의 이민제도로 명명된 새 정책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선별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선별하는 장치로는 특정한 기술 보유 여부와 영어 구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라면 앞으로 미국 이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밀러 고문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대립각을 세우는 뉴욕타임즈를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 이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뉴욕타임스에서도 외국에서 온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뉴욕타임스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의 글렌 트러시 기자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러시 기자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라며 미숙련 이민자 유입과 미국 근로자들의 직업 상실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밀러 고문은 특정한 숫자는 없지만 그건 상식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트러시 기자는 상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어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한 채팅 메신저가 인공지능 실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국을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차이나 드림은 미국 이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자국 민주화 사태라며 소문내고 있습니다. 결국 채팅 메신저 서비스 회사 측은 채팅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프로그래머가 곧 사라지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프닝으로 넘겨보낼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스민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